삼선 이상을 이른바 본인의 지역구가 아닌 험지로 출마하라고 이렇게 좀 내밀어내는 순간 민주당 내에 대한 당내 갈등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친명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친명의 시간이다. 예, 홍익표 원내대표가 새로 이제 임명이 되고 또한 원내 수석 그리고 대변인 등 우선은 그 친명의 시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당내에서도 더 맞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의 복귀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복귀할 것 같다라는 전망인데요. 이거는 신 의원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24일간의 단식을 하고 지금 뭐 회복기 치료 한 일주일 정도 했나요? 했지만 지금 복귀할 수 있는 시점인가요? 뭐 전문가 입장에서?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자료 화면에서도 여러 번 돌아갔는데 지팡이를 짚고 걸으시는 모습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근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약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격적으로 복귀하는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하시긴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죽을 드시면서 식사를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점차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봤을 땐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그래서 신체 활동을 더 증진하는 것이 회복에도 더 도움이 되겠으나 이 정치 환경이라는 게 상당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하고 현장에 복귀했을 때 발생하는 그 물리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 지휘를 위해서는 시기를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서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가능성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걱정 그리고 고민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스케줄을 짜면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장 의정 활동의 우선순위로서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당대표께서 지휘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서두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 사전투표 전에는 복귀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게 되면 강서구청장 선거 일단 1순위로 챙길 것 같고요. 과제가 많습니다. 이른바 가결파라고 하죠.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당내에서 불거진 내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도 이재명 대표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얘기 나와요. 이번에 복귀하면 이달 중순에 총선 기획단 출범할 거다. 그러니까 총선 체제 돌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외 친명계에서 중진들 험지 출마하라라는 목소리를 냈어요. 입장을 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더민주혁신회의 원외고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 이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민주당 공천혁신을 위해서 3성 이상의 중진 험지 출마를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입장문을 낸 상황입니다. 사실 뭐 중진들 험지 출마에 이거는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나오는 목소리긴 합니다만 이 얘기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비명계 다수가 3선이다. 이거 비명계 퇴출 수순 아니야? 라고 해석하는 분들 계시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민주당에 있는 중진들 중심으로 이제 비명계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3선 이상을 이른바 본인의 지역구가 아닌 험지로 출마하라고 이렇게 좀 내밀어내는 순간 민주당 내에 대한 당내 갈등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어제 오늘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당시에도 당시 장경태 최고위원 등에 대한 혁신위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3선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때 항상 당내 갈등들이 있어 왔었죠. 근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현실화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실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된 홍익표 의원이 본인이 지역구로 갖고 있는 중성동 이 지역을 떠나서 험지라고 불리는 서초에 직접 본인이 지역구로 옮겨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명분들을 좀 잡아가면 실제 그럼 그 자리를 누군가가 메꾸게 될 텐데 경선 등을 통해서 자리를 메꾸게 된다면 친명계라고 불리게 되는
강성 지지층들의 힘을 얻어서 이재명 대표의 친정 체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명분들을 가지고 선거를 끌고 가는지는 중요합니다만 그 결과로 봤을 때는 비명계 축출, 친명계 강화 이런 방식들이 현실화되게 된다면 당내가 상당히 술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비명계 축출, 친명계 강화로 간다면 당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라는 말씀, 이 실장님.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을 오래 하시고 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성찰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공이 굉장히 단단해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야당 원로 한 분께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 청장 이제 한번 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옛날 성남시장 시절의 그런 시원한 리더십을 다시 발휘할 것이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돌아오시면 지금 우리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명, 비명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시원하게 통 큰 정치를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제 중진 의원들을 험지 출마한다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예. 저는 아마 그런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해서 대동단결하는 그런 이제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배제의 길보다는 통합의 길을 갈 것이다라는 바람과 함께 전망을 주셨어요. 다음 기사 마저 볼까요? 마찬가지로 회복 앞둔 이재명 대표 금명 조만간 선거 지휘를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인사 문제가 있어요. 지난달 원내 수석 부대표의 박주민 의원, 정책 수석 부대표의 유동수 의원을 선임을 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결국에 지도부가 다시 친명으로 채워졌다라는 이제 분석이거든요. 비어져 있는 자리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송갑석 최고위원의 자리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 남아 있고 이런 인사 문제. 신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게 되면 분명히 어쨌든 결단을 내려야 할 텐데 저 송갑석 최고위원의 빈자리, 뭐 비명계, 어떻게 보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채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은 친명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친명의 시간이다. 예, 홍익표 원내대표가 새로 이제 임명이 되고 또한 원내 수석 그리고 대변인 등 우선은 그 친명의 시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당내에서도 더 맞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사실은 저희도 가결이 되면서 상당한 당내에서의 충격 그리고 서로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다들 그날의 의원총회 등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더 앞서서 선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더 기차게 나가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당분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공석을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이미 주류 그리고 원내까지도 이재명 체제로서의 단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명의 자리가 크게 좌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는 어떤 뭐 사법 리스크든 아니면은 발목 잡기든 아니면 제1장으로서의 뭔가 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는 지도부가 지속 가능하게 공천까지도 간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일하는 모습,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실장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사실 이 송갑석 최고위원의 빈자리 뭐 친명의 시간일 것 같다라는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은 통큰 정치, 통합의 정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지도부가 친명 위주로 이렇게 꾸려져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한 명 남은 자리는 아무래도 크게 화합을 하고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비명계 뭐 한 번씩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더라도 예. 큰 틀에서 그걸 감싸는 그런 차원에서 뭐 그렇게 인선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예. 그러시다. 이렇게 좀 내부에서도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기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다음 기사. 네, 비명 안고 가자. 외상값 계산해야 된다. 이른바 가결파 색출론의 두쪽난 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명 안에서도 통합하고 가자. 아니다. 이 김에
이 징계해야 된다 혹은 뭐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통합의 정치를 해서 당을 단결시키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서 윤석열 폭정을 싸우는, 투쟁하는 그런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되고, 저는 한 발 나아가서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윤 범진보 세력의 단결을 해나가야 된다. 반명 의원들을 색출해서 무슨 징계를 한다? 이러한 것은 지양돼야 돼요.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예,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이 목소리 나왔는데, 김 의원님, 뭐 밖에서 보시기에는 실제로 민주당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다, 아니면 배제의 길을 갈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 현재 주류가 사실 선택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본인들에게 더 이로울까, 지금 주류가 이로울까,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자체의 그 사법 리스크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자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위험 요인들을 있는 상태에서 비명계 의원들을 대거 솎아내고 그런 갈등을 좀 이렇게 예고를 한 채 이렇게 당을 이끌고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통합의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중진 의원들 험지 출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미 그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미 이제 뭐 서초로 난 가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뭐 비명계, 친명계를 떠나서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세가 강한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세가 강한 곳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다선이 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조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새로운 인물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내부에 또 자극도 있을 테고요. 그런 면에선 뭐 친명 비명을 떠나서 좀 새로운 인물들을 우리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내보이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중진들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 아니면은 뭐 명예롭게 불출마를 하도록 하느냐, 이런 고민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공천 문제라 하면은 뭐 친명 비명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김병민 최고위원님,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 처음에는 뭐 징계 얘기까지 나왔다가 뭐 색출, 외상값 계산 이런 얘기 나오다가 이제 조금 지나고 보니 그래도 안고 가야 된다라는 통합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안고 가는 것도 혹은 뭐 징계나 뭐 배제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양쪽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잡음이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네,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합니다. 단식이 방탄단식이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결되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SNS에 부결을 호소하면서 올렸던 글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원했던 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드러나게 됐죠. 지금도 지지층들은 강력하게 가결에 나섰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조심스럽게 윤리심판원의 판단으로 이 본인에 대한 내용들, 책임론을 좀 떠미는 모습인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지난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불거졌을 때 제대로 가동이 되었던가, 그리고 그 코인 논란 못지않게 중요했던 돈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윤리심판원이 가동했었던가, 윤리심판원이 그동안 정작 중요한 문제에선 손도 대지 않고 있다가 내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징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인 상태가 되는데, 이 문제를 속히 풀어낼 수 있는 단 한 명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이재명 대표뿐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체포동의안 가결표 의원들 징계는 원칙대로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신임 원내대표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관련한 질문이 계속 나오자 사실 원론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저희가 목소리 영상으로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 사안은 우리 당은 그 윤리심판원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 그다음에 사실에 기초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건 당무 사안이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복귀하시고 나서 협의를 해야 되지만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순간 이 정상적인 독립적인 기구가 수행하는데 제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그 직접적인 언급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내대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신 의원님. 이렇게 좀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보면은 예를 들면 뭐 강성 지지층 혹은 이 일부 비명계를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데 반해서 친명계를 향한 메시지는 없는 것을 두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원내대표의 방금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워낙에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이슈가 우리 당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해결이 안 된다면 국민들께서 민주당 당내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하는구나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내대표께서도 함부로 조심스럽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께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당파 갈등이나 당내에서의 이런 친명 비명으로서의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이 기사화되는 것이 민주당 자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당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남은 총선 6개월간의 올바른 길을 가는가를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실력과 유능을 보여드리는 그런 실력 정당으로 나서야지 정치적, 정쟁적 요소들만 계속해서 불거진다면 국민들께서도 오히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고개를 돌리시고 등을 돌리실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를 포용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감정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의 당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또 생각을 예. 합니다. 복귀가 임박했다라는 기사들 나오고 있는데 그럼 복귀하자마자 이재명 대표 통합의 메시지 낼 거라 보시나요? 저는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민 최고위원님, 네. 통합의 메시지 빠르게 바로 낼 것이다라고 당 내에서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낼 것인가 전망해 주시겠어요? 말이 아닌 행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종일관 냈던 메시지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항하는 정당으로서의 야당의 메시지를 강하게 냈을 뿐 당내에 대한 통합에 대한 메시지는 그렇게 울림 있게 다가오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른바 비명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개딸이라 불리는 강성 지지층들의 정치적 공세가 너무나 극명하게 다가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수박, 색출,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데 그럴수록 그런 극단적 정치랑 끊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경고 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꼽게 된다면 민주당 내에 있는 지도부,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 등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한 경고 조치가 필요할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방식의 메시지가 진행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지지층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런 메시지 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등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 대리인처럼 보이는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밖에 있는 원외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걸 수수방관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런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적당한 수준으로 말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경고 조치를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 확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